네, 안녕하세요. 네, 4월 30일 토요일. 자, 저희, 미주미 주말 라이브. 너무 헷갈리네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박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여러분들 밤사이에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장애 노인에 빠졌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박 선생이 더듬을 정도까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예. 글로벌 사실 라이브.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어려운 얘기, 나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그냥 시작만 간단히 얘기하고 네. 끝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큰데요. 예. 근데 좀 다시 한번 정보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안하고자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어제장은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밤에 하고 예. 그때만 해도 사실은 뭐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안 좋아져 조금. 예. 근데 이제 많이 하락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모습이었고 4월이 드디어 끝났는데 역시 정말 잔인한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좀 근데 오늘 어제 대책했습니까? 아마존 때문에 예. 아마존 14%나 폭락을 했어요. 아마존 얼마 전에 예. 제가 이제 어제 들은 비보인데요. 네. 우리 또 지인이 예. 아마존을 담아갖고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 예.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그 지인분께서 넷플릭스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 최근에 예. 속된 말로 많이 물렸죠. 물려갖고 예. 저도 집에 가면 상당히 바가지를 긁히는 상황인데 하여간 오늘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저하고 일단은 우리 박 선생이 먼저 진행하고 네. 먼저 진행하시고 예. 제가 두 번 진행하고 세 번째는 역시 이한희 교수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한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질문이 네. 올라옵니다. 예. 어디 갔습니까 그분? 지금 오늘 이제 예.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약속 때문에 혹시 장이 빠져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뭐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네.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 물론 그러지 않겠죠. 않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그렇게 예. 문학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네네.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 우리 박 선생 준비된 내용은 어떻게 좀 지금 예, 제가 직접, 사실 오늘 사실 부사장님과 저희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예. 저는 약간의 좀 과거를 좀 되돌아보는 혹시 네. 나쁜 과거입니까? 그렇죠. 나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가 이제 약간의 불안한 네. 변동성 장세가 있으니까 과거에 이 어떤 제가 뉴스를 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한번 좀, 뉴스에서의 예. 이 이야기가 지금 저희가 왔을 때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리고 또는 또 공부를 할 어떠한 관점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가볍게 일단은 가벼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2021년 11월 3일자 기사입니다. 예, 예. 부자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제목을 가졌었던 기사였습니다. 2021년 11월 3일자 뉴스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약 한 5, 6개월 전에 5, 6개월 전에 예, 있었던 뉴스고요. 그러면 2021년 11월 3일쯤에 시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봐야 될 텐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저희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저 부분입니다. 그때가 그랬군요. 예. 그래서 항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저때 이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이제 앞으로 지금의 어떤 경제 지표와 좀 좋지 않은 어떤 시그널이 앞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하락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많은 예상이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때 이제 S&P 500 차트를 보시게 되고, 자, 왼쪽 편을 보시게 되면, 저기 이제 10월달, 저희 금리 인플레이션, 수치, CPI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저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막대가 올라갔습니다. 예. 네. 그 10월달에 저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10월달에, 이제 주가는, 이제 지수, S&P 500은 잘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저 지표 때문에, 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우려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조때가 말이죠. 네네. 저하고 슈카하고 뭐 사상 최고치 몇 번 간다고 내기를 한참 할 때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무조건 이긴다 예. 해서 알바 맞겠다가 제가 알바를 맞았잖아요. 네. 그 한 달 전의 기사니까 그때 괜찮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좋았죠. 예, 좋았죠. 예. 근데 그러면 이게 뭐 오래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작년에 좋았다는 거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그대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만 간단하게 보실 텐데요.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인플레이션 키포인트. 공포가 오고 있다. 빌 에크먼과 같은 투자자, 잭 도시와 같은 CEO뿐만 아니라 모든 부자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불구하고 부자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의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해서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 그 설문조사에서 저런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어찌 보면 네. 예, 와닿지 않는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예, 이럴 수 있다 이러는 거였죠. 그러네요. 예, 하지만 이때부터 벌써 많은 분들은 이제 조금 꺾일 때가 된 것 같다. 많은 경제 지표가 불안하다 이렇게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Success against the virus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어떤 성공은 네. 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자 more focus on higher pric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어떤 성공, 즉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 약화되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때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델타 변이가 이 이후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즉 이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저기 차트가 있는데 제가 빨간색 네모칸으로 했던 그때 이제 저 때가 이제 11월 3일이었어요. 자, 저 때는 이미 델타 변이가 이제 수그러들고 이제 백투 노멀로 간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자, 이제는 바이러스로부터 해서 어떤 성공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우리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어떤 먹구름이 거치게 되면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바이러스의 먹구름이 거치게 되면 지출의 증가를 좀 의미를 하고 지출과 인플레이션은 연관성이 상당히 크다. 자, 이렇게 좀 보여줬고요. 그 당시에는요, 델타 변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논의가 연기되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 시장의 펀더멘탈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때 펀더멘탈 자체가 너무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좋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예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백투노멀로 가는 이 상황에서 좀 야기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러한 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는 맞는데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네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가볍게 본 것 같아요. 가볍게 봤는데 지금 와서 다시 저 예. 뉴스를 보니까 정말 이게 이런 어떤 해안이나 이런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쯤 저희가 또 한번 좀 이런 경험으로 좀 봐야 되는 이제 구간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저희가 혁신에 대한 투자, 즉 지금 최근에 빅테크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 당시에도요. 혁신에 대한 투자와 인플레이션, 자 도대체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가 또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25%가 있었고요. 또 신기술 및 경제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34%. 자 어느 쪽도 주요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42%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은 약간의 좀 우왕좌왕한, 그러니까 뭐 어디 하나에 꽂힌 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기사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두 대의 기차가 떠났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열차고 다른 하나는 혁신 열차. 하지만 혁신의 놀라운 테마와 성공이 없다면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R&D 지출과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관관계에 있어서 이제 R&D가 낮춰지면서 인플레이션 좀 증가하고 뭔가 이제 좀 반대의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그래프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11월 3일자의 뉴스가 지금 와서는 뭐 그게 의미가 있냐.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왔지만.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나 저희 미주미를 좀 보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과거 사례와 과거에 예측했던 그런 것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조금 다시 공부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예상도 같이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너무 과열된 시장을 즐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말이죠. 그때 우리 박종훈 팀 나가셔갖고 시장이 곧 폭망한다. 앞으로 S&P 500이 많이 빠질 거다 했으면 정말 스타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아마 스타가 되기 전에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그런 기사였고 다만 그 기사에 대한 그 증폭된 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죠. 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인데 최근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좀 더 강화된 게 아닌가 네.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4월이 정말 잔인한 달이 아닌가라고 지난번 시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네. 뭔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다고 본다는 거 보신 것 같아요. 예. 시적으로 표현하신 분이. 네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이 제일 강한 달이었거든요. 과거로 보게 되면. 근데 이번에 정반대의 모습 보였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들어오신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부분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보시면서 잘 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나쁜 얘기는 조금만. 그다음에 모든 나쁜 얘기는 우리 이 교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앞에 있으니까요. 안 알겠습니다. 되니까 모든 용은 우리 이하영 전문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한번 좀 천천히 제가 준비한 잘 볼 건데 저는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달을 보고 보내고 있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근데 5월도 제가 보기에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끝났다는 거 보여드리고 일단 주간을 볼 건데 주간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2.5% 마이너스, S&P 500 3.3, 나스 3.9까지 빠지면서 정말 어려운 한 주를 보였는데요. 진짜 이게 보통 빠지면 3, 4%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진 걸로 보이니까 간단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4월 한번 결산 한번 해볼까요? 네, 어땠을까요? 4월 달? 예. 4월 결산입니다. 한 달 동안의 모습입니다. 한 달 동안에 이게 1년이 아니고요. 와. 연중이 아니고 4월 한 달 동안 빠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역대급 4월에 역대급 폭락이네요. 하락이죠. 그렇죠. 예. 나스닥 13.3% 하락했고요. S&P 500 8.8%, 다우가 4.9% 하락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마무시한 하락했는데 빠진 이유는 연준의 긴축, 금리 인상, 물가, 중국의 코로나, 전쟁 등으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가 하나가 조금 깔끔하게 해결될 게 있습니까? 긴축, 금리 인상, 물가, 중국 문제 별로 없잖아요. 전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전쟁은? 저는 전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더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전쟁이 시작한 지가 2월 24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더 전쟁할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는 뭐 러시아의 뭐 그런 솔직히 전쟁이 조금 끝나면 유가가 좀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완화가 될 건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핵전쟁을 또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려서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서 좀 무섭지 않습니까? 혹시 박정훈 때 무섭습니까? 무섭죠. 사실. 무서운 게 없다고 말씀하시려고 했죠. 메타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여러분들 무서운 시장에 제가 한번 이 무서움의 강도가 어떤지 한번 표로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미국 얘기니까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투자에 대한 두려움은 약 3, 7%가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츠 고소공포증이죠. 49%가 무서워한답니다. 미국 국민들은 절반 정도가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혹시 있습니까? 고소공포증? 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지하게 있거든요. 무지하게 있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청룡 열차? 못합니다. 그래요? 못하는데 이게 보통 저는 이렇게 이분들 많지 않을 걸 봤는데 절반이 이렇게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46%, 그다음에 어둠의 공포가 14%로 나오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그 어둠의 공포보다는 높지만 죽음의 공포까지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게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투자한 다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시 조사하게 되면 지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죠?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그래도 죽음만큼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더 높아진 걸로 저는 확인되고 있어요. 저는 확인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제가 딱 통계를 못 갖고 왔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조금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걸 왜 할까요? 투자를 이렇게 무서운데? 희망이죠. 투자를 왜 할까요? 투자를 왜 하는지 다음 그림에 나와줍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위해서 미국의 통계를 가져온 겁니다. 왜 하는지 볼 건데요.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인데요. 나오는 것처럼 지금 금에 대한 믿음 54%,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인생이 또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걸 뭐라 하죠? 죽은 다음에 영생? 아니 아닌데? 뒤에 나오는 사후세계. 사후세계 믿음이 55%. 그 다음에 은행 시스템을 71% 믿고 있고요. 주식에 대한 믿음이요, 시장에 대한 믿음이 7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 근데 이게 막연한 믿음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재미가 있는 표가 뭐냐면
미국인의 13%는 주식은 도박 같다고 발표했고 예. 찍었고 그다음에 31% 심지어 조작된 시장이다. 조작된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투자하고 있고 특히 젊으신 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팬데믹 때 워낙 우리 박종원 팀장 같은 분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장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근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한자가 빠진 것 같아요. 상승에 대한 믿음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닌가 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믿음이 큰 시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신당했다. 아니면 뭔가 발등시켰다. 네. 얼마나 더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제가 이제 볼 때는 이런 큰 믿음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믿음의 발등을 찍힌 게 아닌가. 두 가지 믿음이요.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그림은 높아지고 있는 금리, 그러니까 물가인데요. 이게 PC 어제 발표된 거죠.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PC가 얼마냐면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지금 6.6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달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6.4에서 6.6 높아진 겁니다. 근데 코어 PC는요. 네. 지난달 5.4도 5.2까지 좀 내려간 건데 네. 그러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보시는 14하고 0.2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4, 0.25. 이제 과거에 만약에 PC 기준 6.6%면 1982년입니다, 수준이. 아. 그때 당시에 14 뭐였냐면 그때 당시 금리 수준입니다. 아. 지금은 0.25 현재 금리 수준이고요. 예. 지금쯤 높아진 물가에서는 원래는 14%가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0.25%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빼기를 한다 그러면 얼마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물론 다르겠지만 그냥 수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 13.75%가 올라가야겠죠. 예.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 난 이렇게 안 봐. 아까 우리 100pp씩 13번을 해도 그렇죠. 우리 아까 박종 선생님이 보여준 그림이 11월 3일째 기사인데 예. 그때 알고 있었죠. 이렇게 올라갈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난 믿었는데. 예. 연준이 믿었는데 연준이 뭔가 과거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물가는 잠깐 올라가는 거야. 괜찮아질 거야 했지만 지금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발등이 깨졌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고 그 고통은 순전히 우리 투자의 몫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깝죠. 언제 좀 저게 좀 마무리가 될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어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거 아니야. 정우섭 부장이 잘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 코어 CPI는 아까 얘기했지만 5.4에서 5.2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약간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실제 일부 품목이 피크를 찍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바로 그게 뭔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겁니다. 휘발유 가격. 휘발유 값이요. 작년에 2.89달러, 지난달에 4.24에서 4.16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다행스럽게. 내려왔네요. 예. 일단은 휘발유 값이 내려왔기 때문에 에너지는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희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달러대 이상은 진짜 본 적이 없는데. 아, 참 사셨죠? 예. 4달러 하면 얼마나 높은 겁니까? 4달러. 엄청 높은 거죠. 사실 저게 이제 지금 저 수치가 이제 갤런으로 나올 갤런당. 건데, 예, 갤런당인데 네. 4달러 16센트니까 높은 거죠. 예, 근데 상당히 높은 겁니다. 예. 이게 작년에 2달러였다 했으니까 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예, 하면 과언이 예. 아닌 거고. 그다음에 또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잘 사는 지역은 뭐 7달러까지 보인답니다. 예. 고급 휘발유는. 예. 그런 거 상당히 좀 살인적인데요. 오늘 보시면 될 첫 번째 약간의 물가에 대한 배신감 느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배신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빅테크에 빅테크. 대한 배신감. 예. 정말 배신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사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했을 때 시장이 오늘처럼 예, 이게 폭락을 좀 했었고 이제 아마존의 어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이제 비슷한 네. 예, 그런 흐름이 좀 보여졌는데 그게 이제 빅테크가 하나라도 좀 안 좋아지면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제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준비했는데 네네. 보통 팡이라고 하는 예. 빅테크들이 현재 매출이요 1.4조 달러입니다. 이게 엄청 큰 돈이죠. 네네. 지금 브라질 전체 GDP를 맞먹는 수준이고요. 스페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아, 다행히 한국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GDP가? 여러분 한국 GDP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조 달러. 1점. 넘어가고 1.6조 달러. 아. 넘어간 상황이니까 일단은 한국보다 높은데요. 이렇게 높아진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무너지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테슬라 말고는 구글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는 대부분 다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메타가 S&P 평균을 밑도는 매출을 보였다. 예. 이게 가장 충격적인 게 아닌가라고 예, 보입니다. 충격입니다. 예. 예. 여러분 10년 동안 시장 올린 요인이 바로 이 기업들이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와서 웬일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팩트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기업이 S&P 평균을 밑도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시장의 하락 요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니 근데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 네.
성장세 둔화, 그러니까 36%의 성장을 보여줬던 작년 분기에 대비해서 23%의 성장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엄청난 성장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그러면 넷플릭스 10%가 나쁜 거냐, 애플 9%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건데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넷플릭스가 10년 동안 10배 올라왔거든요. 네네. 10배 막 올라서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 벌을 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바뀐 거라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동안 충분히 누렸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조금 반대 급부가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기업이 애플이 말이죠. 네. 애플이 실제 잘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잘 근데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공마 이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져갖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빅테크 소위 말하는 팡 종목들이 대부분 안 좋았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또 가장 큰 배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배신감을 느낄 때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죠. 예. 공부. 예, 공부가 좀 했는데. 글로벌 라이브 보셔야 되고. 우리 나이 이 3프로 방송을 보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지 마실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표현이 뭐냐면 S&P 500 11개 섹터에 대한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는 건데 비단 팍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S&P 500도 역시 빠져있는 단계적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매출 증가율이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약 29%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려가는 모습 확인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헬스케어 보시겠습니까? 엄청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제일 잘 나가는 헬스케어 업종이거든요. 예. 관심이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계속 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역시 메타가 포함된 업종입니다. 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산업재 그나마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의소비재 아마존이 포함된 업종인데 역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IT 역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 기업, 일부 업종 빼놓고 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역시 어려운 관을 지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IT의 문제가 아닙니다. IT만 예,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일단은 나빠지는 사실이 워낙 많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이요. 필수비도 역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소재 내려갑니다. 에너지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동산 약간 버티고 있지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 내려가는 모습이고 심지어 유틸리티는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최악의 업종으로 다시 한번 선정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었던 시장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이 첫 번째 물가였고 네. 두 번째 팡이었는데 팡만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우리 이한우 위원도 마찬가지 실적이 안 좋아지면 저도 확신이 좀 약해집니다. 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위안하시겠습니까? 위로하겠습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별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못 나올지 몰랐거든요 실적이. 네. 근데 일단은 못 나온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투자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시면 근데 될 것 저는 이번만큼이나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좀 예상치를 벗어나는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유독히 좀 많이 벗어났죠. 근데 예. 또 그 기업들의 CEO의 변명을 들으면 또 그럴싸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원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소비 가격에 정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가격이 올리면 그렇죠. 안 될 것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예. 그런 것들이 기업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CEO도 역시 굉장히 푸념 섞인 서류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는 뭐냐? 안 좋았다는 거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보통 개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움직이죠? 개인들이? 개인 주식을 팔고 예. 손절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주식을 매수한 ETF가 있습니다. 급증했던 많이 매수한 ETF가 있거든요. 많이 매수한 ETF요. 예, ETF. 예. 대단히 많이 매수했고 예.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 5배까지 최근에요. 바로 오늘 아침에 나온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지난 5일 동안 이번 주 맞추시면 여러분들한테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 말씀드리밖에 못 드리겠죠. 예. 못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스타벅스 쿠폰 쏘셔야 됩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자세히 좀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 한국 예탁원 기준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실 분도 계시는데 현재 한국은요. 네. 1등이 그겁니다. 나스닥 100 3배짜리 정반향. TQQQ. TQQQ. 예, 그겁니다. 예. 근데 미국 얘기니까요. 네네네.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잠깐만요. 저기 난 제로 콜라. 난 제로 콜라? 예. 제로 콜라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 바로 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겁니다. 개인들이 최근 5일 동안에 약 6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치게 되면
7,200억 정도? 예. 한 8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자금을 SQQQ에 담았다는 거죠. 거꾸로 인버스 3배짜리입니다. 곧버스. 흔히 얘기하는 곧버스죠. 예. 곧버스. 이걸 담았는데 오른쪽에 표가 뭐냐면 그동안 매수한 표를 보여준 건데 지금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매수를 보였다는 거죠. 예.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예. 어마무시한 투자했다고 보시면 좋은데 이게 맞을까요? 나중에 틀릴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수익을 보지 않으셨을까요? 저분들? 아닌가? 지금 4월 수익권이겠죠. 예. 수익권인데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올 때는요. 예. 시장을 극히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거죠. 공포가 지배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아까 보여드렸지만 시장의 신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투자한 거. 근데 오죽 답답하면 거꾸로 가는 ETF를 이렇게 많이 매수했겠습니까? 말씀드린 거죠. 예. 시장이 모든 게 깨졌고 믿음이 깨졌고 실적까지 빠지는 모습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데 저희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고 있지만 미국은 내려가는 그런 뭐 베팅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흐름이 좀 깨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적어도 개인들은 약간의 시장을 좀 못 믿는 게 아닌가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배짜리를 정말 좋아하시네요, 다들. 3배짜리 좋아하는 거 맞죠? 뭐 아시겠지만 1등이 아까 얘기했던 나스닥 정반은 3배짜리, 2등은요 반도체 3배짜리입니다. 정반향. 싹슬. 속슬. 예. 속슬인데 예. 속슬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또한 뭐 장이 좋아지면 괜찮겠지만 지금 피해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하시면 좋은데 일단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시장의 신뢰가 중요한데 시장에 대한 신뢰는 좀 이따가 우리 이한웅 교수께서 한번 말씀하실 거니까 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끝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미에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요. 네. 공부하시면 좋은데 어떤 공부가 또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공부가? 뭐 기업에 대한 공부. 예. 예. 제가 이제 한번 지난 5차 세미나 때 네. 우리 그 누구입니까? 두물머리에 한태경 이사님. 한태경 이사 네네. 오셔서 물어봤는데 그 퀀트가 다양한 퀀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잘 나가고 있는 미국의 사이트에서 퀀트 종목을 뽑은 탑 스탁을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있는데 예. 다운 받았는데요. 네네. 제가 이걸 여러분들 야미잘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어디요? 야미잘 카페요? 야미잘 카페 예. 오늘의 뜨거운 종목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뜨거운 종목 게시판에 가서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이트에서 뽑은 퀀트 종목이니까 퀀트로 뽑은 탑스타. 네, 근데 퀀트가 여러 가지가 세부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매출이 올라가는 예. 증가. 근데 이들은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비법이니까. 아니 어떻게 뽑아냈는지는 공개 안 하고 공개하지 않고 다만 뭘 얘기하냐면 시장보다 3배 가까운 아웃퍼폼을 보였다. 이런 거 한번 홍보합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각자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뽑은 종목을 한번 잘 보시면서 진짜인가 아닌가는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봤더니 왜냐면 월가 의견은 비슷하니까 예.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시는 한 주가 되시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이렇게 해서 저와 지금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얘기한 거 뭐 나쁜 얘기 없었죠? 예. 네, 없었고요. 네. 다음에 이어지는 순간은 나쁜 얘기는 아니면 나쁜 약간 우려 섞인 얘기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우리 이하는 전문의는 정말 잘 얘기하실 거니까 다음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연결해 볼까요? 아니면 좀 네, 바로 저희 연결 전에 광고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게 되면 저희 응원회원이라는 저희가 또 어떤 멤버십이 있잖아요. 멤버십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희가 250편 가까이, 240편 가까이 되는 많은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의 시장 또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투자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한우 교수님과 또 장우석 부사장님이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노하우들 한번 보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가입 버튼 누르시게 되면 결제 페이지 이어지는데 결제해봤자 뭐 한 달에 12,000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결제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한번 이하는 전문위원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 얼굴이 괜찮습니다 일단. 네. 얼굴이 아니 우리 교수님 얼굴이 항상 괜찮아갖고 예, 교수님 점점 시장에 대한 판단이 안 됩니다. 교수님 얼굴 보면. 예, 줌에 나오시면 엄청 젊어 보이십니다. 예, 그렇죠. 예. 하여간 뭐 줌의 기술이니까. 자, 교수님 줌에는 예. 다양한 이펙트 기능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 주식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1년 하신 분 계시고 6개월 분 계시고 3년, 5년 된 분 다들 다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나름 꽤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별의별 걸 다 봤죠. 더 쉽게 얘기하면요. 진짜 수많은 진짜 주식 같은 일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주시장은 절대 계속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번 저희 미주미 할 땐 좀 편하게 더 말하니까요. 나 녹음해 두라 그럽니다. 녹음해 두고 바로 그냥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돼요.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완전히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없고 사기가 없거든요.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주식을 주자라고 쓰겠습니까? 위험할 주자거든요. 위험하고 진짜 어찌 보면 술 주자 같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갖고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꼭 인지하시고 정말 위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러시잖아요. 내가 어떨 때는 또 조금 올라가면 한 달 전에 샀어야지, 2달 전에 샀어야지 하지만 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내가 왜 한 달 전에 3%를 보고 한 달 전에 미주미를 봐갖고 내가 왜 주식을 사갖고 물려갖고 이 고생이냐. 그러면서 항상 또 이런 말을 되새기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유언을 남겼다.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살면서 직접도 듣고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무조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목표 수익률을 진짜 높게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목표 수익률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시중 금리보다 조금 더 벌면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마음. 거기다가 이제 2배, 3배 나면 진짜 내 조상이 진짜 나라를 구한 그런 심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오늘 현재까지도 미국 주식이건 한국 주식이건 서학개미, 동학개미 말할 것 없이 그냥 테슬라에 취해 있는 겁니다. 테슬라에 10배를 취해 있고 특히 1년 전에는 뭐에 또 취해 있냐면 주식 투자의 첫 시작을 전 테슬라를 했던 분, 그리고 테슬라를 보면서 꿈꿨던 분,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런 말을 전화 부사장이 엄청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주식을 AMC나 게임스탑으로 시작했던 분은 위험한 분들입니다. 이 시장은 늘 이렇게 부침이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이해하시고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진짜 다시 한번 진짜 당부드리고 싶고요. 진짜 누가 주위에서 진짜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또 카톡이건 어디 뭐 대화방 이런 데서 이렇게 어려울 때 뭐 10배 갈 수 있는 주식, 국내 주식은 한국 주식 너만 알려준다, 문자 받고 이런 게 뭐 번호가 왜 알려졌는지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증권회사 계좌에 이벤트를 해갖고 왜 이런 문자를 털렸는다, 내 번호 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꽤 많을 텐데요.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런 문자들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정말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 3%하고 미주미 같이 송출되지 않습니까? 네네. 미주미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응원이 이어진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교수님한테 혹은 또 우리 박종원 팀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다 좋은데요. 네. 좋은데 이런 시장에 대해 아까 보여줬죠. 믿음이 깨져버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막 던지잖아요. 팔고 도망가거나 손절하거나.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저는 그럴까 봐 걱정이거든요. 그냥 버티시면 좋은데 계속 보게 되면 짜증나고 결국에는 그냥 체념하는 거죠. 내가 무슨 투자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3명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체념할까 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 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미국 통계 역사상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20년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다 먹게 돼 있습니다. S&P 500 기준이지만 물론 S&P 500 기준이지만 장기 보유하면 반드시 올라오거든요. 다 올라오기 때문에 혹시 S&P 500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버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진짜 유로의 말씀. 아니 그냥 올라가고 상승하는 것은 뭐 다들 믿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우리 위원님은
그런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을 넷플릭스로 달래시는 거 아닌가? 그게 맞습니까? 넷플릭스로. 네. 맞죠.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주식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 그죠? 고민하는 시간, HTS를 보는 시간, MTS를 보는 시간, 친구들과 주식을 갖고 고민하는 시간. 제가 주식 갖고 고민을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답이 없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는 뭔가 좀 멀리 내다보시고 자신만의 어떤 취미생활, 자신만의 시간을 네. 보내면서 공부하고 어떤 공부가 됐건 간에 이게 뭐 영어 공부가 됐건 아니면 요리 공부가 됐건 무슨 운동이 됐건 자전거 공부건 뭐 여러 가지 뭐 바이크를 타시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취미를 좀 갖고 가시는 것이 네. 맞고 그렇게 취미생활을 하나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과 고민하는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왔는 계좌의 수익률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똑같다라고 좀 단언할 수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런 거죠. 이거 진짜 아니다 싶어서 오늘 다 팔고 다시 살 때, 다시 싸게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항상 있잖아요. 네. 뭐 될 것 같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확률은 높지 않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앞에 부분 많이 겹치니까 시간도 네.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월요일 날 할 게 됐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오늘 바로 가겠습니다. 이럴 때 제가 네. 넘깁니다.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왔습니다. 예. 이게 기도하는 사실-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 예, 이게 딱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는 거에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퍼스톤 리서치에 대해 크리스 웨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많은 고민이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주가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뭐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이 나고 뭐 PC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핵심적인 것은 이거죠. 각종 헤드라인 뉴스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은 여러분들 크게 나중에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었다는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노이즈가 있고 팩트가 있단 말이죠. 노이즈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얘기가 노이즈입니다. 심지어는 저도 노이즈일 수 있겠고요. 부사장님 노이즈일 수도 있겠고 우리 박 선생도 노이즈일 수 있겠고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노이즈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노이즈랑 팩트랑 구분하고 감정을 잘 다루시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팩트란 건 뭐냐? 그래서 아마존이 이래서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애플이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넷플릭스가 어떻게 됐고 페이스북의 실적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S&P 500의 주당이익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런 게 팩트거든요. 사람들이 다 주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사람도 많고 무슨 소리야? 이제 바닥이고 이제 적극 사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다 기대면서 전망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팩트를 좀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감정을 잘 다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이요. 3월 있죠. 2020년 3월. 2020년 2월 달에 팬데믹이 선언됐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 동안에 거의 35%가 급락했어요. 그때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것이 이분의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때 패닉에 빠져서 엄청 다 팔았던 사람이 복구가 됐겠냐는 얘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사겠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20%, 30% 판 다음에 위에 다시 땄던 분이 거의 대부분이죠. 첫 번째 2020년에 3월에 팬데믹 때 엄청나게 패닉을 때문에 고민했던 분들이 지금도 또 고민하는 그런 선배들의 전철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두려움에 걸쳐서 두려움 때문에 매도했을 경우에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이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보여드리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요 실제로 보면 15년 동안에 걸쳐서 $10,000로 시작했을 때요. 무슨 일이 있건 간에 15년 전이냐면 리먼 사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소위 어떤 그 텐트럼도 있었고요. 수많은 변수가 있었죠. 그리고 영국에서의 브렉시트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무역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일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꾸준히 갖고 왔던 사람은 $45,000가 됐던 반면에 제일 좋았던 열흘을 안 갖고 있다거나 제일 반등이 컸던 20일을 안 갖고 있다거나 심지어는 제일 안 좋았던 40일을 안 갖고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원금이 깨지는 거죠. 원금이 빼지고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거나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났던 경우가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두려움 때문에 주식을 판다? 모르죠. 정말 운이 좋아서 지금도 20% 빠져갖고 사갖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초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초심을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저 이 말을 듣고 물론 제가 번역을 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한테도 좀 공감을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박 선생님도 마찬가지요. 우리 부사장도 마찬가지. 아니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주식을 왜 시작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친구가 테슬라를 10배 버는 걸 보고 나도 10배 벌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답이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답은 별로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자세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 그 미국 주식은 AMC를 한번 샀더니 운이 좋아 하루 만에 무슨 50%가 올랐어. 이걸 보고 앞으로도 한다 그러면 전 미주민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런 거는 공부할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기도만 잘하면 되죠. 정말 대단한 기도빨 있는 사람 찾아서 그걸 쫓아가면 되겠는데요. 대부분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큰 욕심 낸 게 아니라 대부분의 초심은 장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밤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내가 이걸 주식을 단타를 해갖고 돈을 벌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같은 때는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큰 틀에서 혹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정도 아닌지 정도만 검토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이분의 시각입니다. 네.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예. 세 번째 이분의 조언은 이겁니다. 현금이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현재 주시장은 항상 저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평가라는 게 왜 저평가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꾸준히 올라갔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이익이 내년이고 후년이고 3년이고 간에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주시장은 저평가일 수도 있고 고평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이란 이익의 증가폭이 적을 수는 있고 많을 수 있고 잠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면 현재 주시장은 큰 틀에서 보면 저평가라고 인식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약간의 차이죠. 올해요. 지금 올해 이제 1분기가 이익이 생각보다 우리가 안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감소된 건 아닙니다. 그거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요. 이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S&P 500의 주당 이익이 229.3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감히 예측했을 때 이번 주에 보면 230달러가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혹시 오늘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3%를 보시건 미주미에서 보신 분 중에서 저희가 다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230달러를 찍었습니다. 올해 연간 주가가요. 그러면 지난주에요. 제가 지난주에 S&P 500이요. S&P 500이 11개월 예상 PER이 18.6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미국 시간을 보면요.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게 S&P가 훅 떨어졌잖아요. 18.1배가 됐습니다. 18.1배요. 근데 18.1배만 하더라도 5년 평균이 18.5배거든요. 미국이요. 그래서 그보다 지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주가로 계산하면요. 오늘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오늘 현재는 오늘 가격으로 치면 지금 제가 여태까지 최근에 본 것은 가장 낮습니다. 17.9배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가격 나누기 S&P 500 지수 나누기요. 230 계산하면 딱 떨어집니다. 230이요. 오늘 혹시 지수 여러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4131.93포인트입니다. 4131 나누기 230 해보세요. 그러면 17.9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겁니다. 17.9배라면 어느 정도냐면 2020년에 팬데믹 때 주가가 확 떨어졌을 때 있죠. 네. 그때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 이후 처음.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진 저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갖고 오늘 주식을 오늘 살 수 없지만 오늘부터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걸 알 수는 없죠. 월요일날 더 떨어질지 월요일날 큰 폭에 다시 3% 반등할지 하나도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아까 부사장님이 20년 갖고 가면 돈을 뭐 번다 그랬죠. 확률이 100%라는 말씀이신 거가 되겠고요. 앞으로 6개월, 1년 후 아니면 3개월 후에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린 그림도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S&P 500을 1928년부터 시작됐을 때부터 작년 말까지의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1년 동안 주식을 갖고 왔을 겁니다. 이건 어느 시점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샀건 아니면 월요일 밤에 사건 간에 4시간 간에 1년을 갖고 있을 경우에 0에서 10% 수익 날 경우가 한 21% 정도 되죠. 화면 보시면요. 그리고 10에서 20% 정도 올라갈 확률이 22.9%고 절대로 플러스가 무조건 나는 건 아닙니다. 1년 동안 투자했을 경우에 상승 확률은 69.5%고요. 하락할 확률은 30.5%입니다. 물론 하락할 확률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10년, 20년이면 그냥 여태까지 미국은 항상 수익이 났고 그렇지만 앞으로 1년 보더라도 상승 확률이 7대 3이거든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다 각자 하는 거죠. 각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선생님 룰렛 해보셨어요? 룰렛? 아, 많이 해봤습니다. 룰렛 해보셨죠? 룰렛이란 건 이제 그 적절한 건 아니지만 우리 그 가운데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예. 네, 그러시면 동그란 판에 들어서 동전을 굴리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영화나 같은 데 보면 예전에 제 나이대가 나오지만 주성치나 이런 홍콩 영화에서는 구수 번호 하나를 딱 찍어갖고 맞춥니다. 그래서 37배짜리를 얻어가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런 주인공이 맞추지만 보통 사람은 잘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걸 그래서 보고 대부분은 시작한 것 같은데. 대부분 그냥 짝소수나 걸고 아니면 해봤자 2배짜리 걸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지만 이게 7대 3의 확률로 플러스 난다? 이것도 뭐 불안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전쟁 나갔고 이렇게 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다 많은데 저 승리 안 맞을 수 있다 그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92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90년의 역사거든요. 90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있었죠. 한국전쟁이 있었죠. 중동전쟁이 1차, 2차, 3차 있었죠.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9/11은 있었죠. 있을 거 다 있었던 겁니다. 있을 거 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통계란 의미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오늘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오늘 이 자료도 끝나고 나면 저희가 야미자 미주미 카페에 다 올릴 테니까요.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부사장님 그 자료를 있죠. 네. 넘기셔갖고요. 네. 그러면 요거까지 그래도 늘 하는 고민 요거 빨리 말씀드리고 좀 가겠습니다. 어떤 거요? 그래도 그 그림 화면 2개 넣어가면 그래도 늘 하는 고민이 있기 마련이다. 좀 더 지금 팔았다가 좀 더 떨어지면 그때 살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이거를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준비해봤는데 저는 시장이 지금 그렇게 어떻게 장밋빛이 아니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설명드리기가요. 지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오늘 뭐 1,000달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들어간 건 모르겠고 1,000달러가 있는데 지금 고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다렸다 살까? 아니면 오늘 그냥 바로 살까?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buy the dip입니다.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까? 아니면 오늘 있으니까 오늘 바로 살까?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돈 생기면 또 살까? 딱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고민이 그럴 거예요 지금요. 언제 인출합니까 근데? 네. 그러면 난 3%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5%, 20%, 어떤 분들은 50%까지 기다렸다가 살 수 있어요. 다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경험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기다렸다 사는 것보다는 꾸준히 사는 것이 맞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보시면 그 다음 넘어보시면 그 화면이 있을 겁니다. 매입 시작하는 하락률을 정하고요. 매입을 시작하는 하락률을 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매일 꾸준히 사는 거에 비교가 하는 화면이 납니다. 매입 시작 하락률과 DCA라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이길 확률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90년의 역사거든요. 미국 시장 90년 역사인데 10% 이겼을 때 기다렸다가 살 경우 화면 보이시면요. 10% 이겼을 때 떨어졌을 때 샀을 확률. 그리고 기다렸다가 20%, 30%, 40%, 50%까지 기다렸다의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승률이
꾸준히 샀을 때의 확률 대비에 더 이길 확률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6%밖에 이기지 못합니다. 10% 떨어져고 샀을 때 26% 이기고요. 그 다음은 50%까지 기다리자면 확률은 한 38% 정도 되긴 돼요. 그렇지만 50%가 안 넘는 게임이라고 보는 거죠. 50% 넘지 않다. 그런 경험적으로 보면요. 통계적으로 내보면. 그러면 많은 분들의 진짜 고민은 이거잖아요. 그건 뭐 과거 얘기고 20%, 30%, 40% 현실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분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당장 사진 않더라도 조금은 더 기다렸다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한 5% 더 떨어지고 살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많은 분들이 S&P 500이 13%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요. 네. 그러니까 20%까지 한 10% 더 떨어지고 사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최근 한 달, 1년까지만 갖고도 확률을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 여러분 구하기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락을 기다렸다가 매수했을 때의 확률, 수익률과 오늘 당장 매수했을 때의 확률입니다. 그 다음,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런 게 다 있어요, 또. 딥 사이즈란 것이, 딥 사이즈 잘 들으셔야 돼요. 설명 들으셔야 되는데요. 네. 딥 사이즈가 왼쪽이 1%, 3%, 5%, 10% 나오죠. 오른쪽 칼럼 보면 22일, 66일, 252일인데 이건 거래일 수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첫 한 달, 66일은 첫 90일, 세 번째는 360, 첫 1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이해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나는 어떤 오늘이 아니야. 당장 오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다시 지수로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1% 사는 것이 아니라 1% 떨어지고 사겠다고 마음먹고 실현했을 경우를 보면 첫 한 달 동안, 첫 90일 동안, 첫 1년 동안 오늘 당장 산 것보다 딱 요만큼 이깁니다. 0.08% 수익이 더 나요. 그리고 첫 90일 기준으로 보면 그 90일의 고점을 보면 0.04% 더 이깁니다. 그리고 첫 1년간에 보면 그냥 오늘 당장 사는 것보다 1% 떨어졌을 때 샀을 경우에 수익률이 0.03% 더 나요. 그러니까 그 1% 떨어지고 사는 것이 이 그림을 보면 가장 최선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1% 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3에서 5%, 10%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네. 3% 떨어지고 샀을 때의 수익, 5% 떨어지고 샀을 때의 수익, 10% 떨어졌을 때의 수익률이 90년의 역사를 보면 어느 하나는 이기질 못합니다. 당장 오늘 사는 것보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이런 결과 나오냐면 미국 주시장은 90년의 역사를 보면 진 적도 있지만 꾸준하게 주시장이 강했다는 거죠. 그 강했던 이유는 왜? 이익이 꾸준히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익이 꾸준히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이 수치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렸고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겠지만 핵심이 뭐냐면 떨어질 때 산다 떨어질 때 산다 하고 기다리는 것에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정리를 해놨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만 소비하고 수익이 별도 안 났고 오히려 1%가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리고 3% 기다리고 5% 기다리고 10% 떨어지는 걸 기다리면 오히려 그냥 오늘 사는 것보다 수익이 덜 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건 S&P 500 기준이죠. 종목을 어떻게 따집니까? S&P 500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하는 모든 건 기준은 기본 통계는 S&P 500 갖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겁나고 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미국 주시장에 대한 믿음 그런 거는 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세한 얘기 또 월요일날 통계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조금 팩트셋이나 이런 거 조금 활용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올해도 이익은 증가한다. 다만 이익의 눈높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분기, 2분기는 조금 다운되더라. 다만 3분기, 4분기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을 뿐이다.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유 참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자료를 네네. 이게 시간이 부족해갖고 말이죠. 좀 시간을 더 드렸으면 예. 아마 하루 종일 했으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하여간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교수님이 오늘 이렇게 열광하셨네요. 예, 아니 근데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 제가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면서 그래 예. 지금 늘 있었고 이런 일이 조금만 더 지켜보자 뭐 이런 마음이 좀 생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들으신 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안 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S&P 500 사신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시고 예. 또 뭐 스펙도 있고 다양하니까요. 근데 일단 장이 빠지는 거 너무나 상처 깊어갖고 잘 안 들을 수 있겠는데 전하 교수님이 그 추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박종훈 팀에 들으시면 좋은데요. 네네.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그 기준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S&P 500입니다. S&P 500. 아, S&P 500. 항상 통계도 네. S&P 500 아까 보여준 지표도 모든 게 S&P 500이기 때문에 은근하게 저희 S&P 500 안으로 돌아오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께.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뭐 문자로 보내거든요. 네.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당신의 손실을 한 며칠 만에 다 복구시켜주겠다. 그런 문자 받으시죠. 네. 엄청 많이 근데 옵니다. 받는데 저 오히려 그런 문자보다는 여러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S&P 500 안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첫 번째다. 전화 아마 이한웅 교수님은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계속 그 통계를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보시면서 아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오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서 예. 그리고 아까 다시 정리합니다. 예. 또 이제 교수님께서 내가 왜 주식을 시작했나? 그 아까 질문에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처음에야 어떤 기업 가치를 보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처음인데 그렇게 다가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고 예. 일단 뭐 간단한 용돈을 좀 벌어보자.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어디가 좋대더라.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손실을 보게 되면 점점 손실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원금만 복구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그 과정이 얼만큼 길어지냐, 음. 짧아지냐, 막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민이 많이 깊어지고 최근 같이 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럴 때일수록 좀 멘탈을 좀 잡고 예. 가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말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또 공지사항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그 3프로에 진행하고 있는 미주미 주말 라이브는 오늘까지만 네. 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네.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이유는 다 저의 필요 때문에. 주말에만 안 나오고. 저희가 아니죠. 저희 미주미 하고 예. 3프로에 송출이 안 되는 예, 거니까. 방송은 계속 보실 늘 분들은 있습니다. 예. 미주미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미주미의 똑같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힘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 배분이 유의해 주세요.